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대체 플러스에서 고등부 원장을 맡고 있는 전유리입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어머님들을 만나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한 11월 말 아이들이 이제 기말을 끝내고 이제 고등 준비를 해야 되는 그때 주로 어머님들을 만났는데, 저희가 대치 수학 1기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현행만 잘해서 1등급 찍고 대학 가면 되지 했는데 점차 조금만 더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치 수학 2기가 반이 확 늘어나면서 보라고, 신갈고, 서천고에 지금 현재 수학 1등급을 다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보갈천의 아이들을 이제 휘어잡았는데 한 가지 고민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대치 수학 3기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나름의 인생 동안에 여러 선택을 한 결과겠죠. 최근 들어 제가 책을 읽다가 꽂힌 한 문장이 있거든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거는 내 탓이래. 그만큼 내가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하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해요. 학창시절에는 정말 죽을 만큼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과할 정도로 열정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는데 딱 하나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 이 학원이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버티라고 해야 될지, 참고 견디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빨리 다른 학원으로 옮겨줘야 될까, 그거는 제가 함부로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는 거침없이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자녀 일이라는 게 이 선택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아직 아이가 5학년밖에 안 됐지만 전 벌써부터 후회하고 있어요. 빨리 구몬 수학을 시킬 걸. 지금 늦어가지고 연산이 너무 안 되는구나. 이런 후회가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 실력이 이렇게 타고난 거는 내 탓은 아니지만,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하게 한다는 거는 결국 부모의 선택의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수학은 분명히 내신에서는 전략이 있습니다. 2등급까지는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내신 등급이고요. 1등급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 대치수학 1기와 지금 2기 아이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선택이 되게 요새 꽂힌 단어예요. 지금 중3 또는 중학교 어머님들이 가장 이제 선택으로 고민 많이 되시는 부분이 바로 고등학교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치수학 1기 아이 때는 제가 그땐 처음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외대부고도 가고, 왜냐하면 내신이 좋으니까, 그리고 화성고도 가고, 그리고 가온고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응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당에서 외대부고반을 가르치기도 했고, 영통이강에서는 화성고반과 그리고 가온고반이 직접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1등급을 쉽게 받는구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 중학교에서 나름 준비를 한다고 화성고나 외대부고나 가온고를 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대치수학 1기 현 2학년 반에는 화성고에서 보락으로 전학을 온 친구와 가온고에서 보락으로 전학을 온 친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1학기 동안 너무 수학에 치여서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3등급 초, 조금 안 해도 3등급 말, 그렇게 변동 없는 자신의 성적에 너무 지친 나머지 전학을 결심을 하고 보락으로 와서
오자마자 수학 100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신 따기 너무 좋다면서 다른 수능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내신 관리를 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수학 1기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2기 아이들에게는 정말 경고했어요. 너 가온고 갈 거야? 그러면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1등급 찍어. 그래야 가서 너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1등급 나온다는 보장은 못해. 그만큼 실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인근 지역 고등학교 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인근 고등학교로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보라, 신갈, 서천고로 이렇게 적절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특징이 보여요. 일단 이 보라고는 학교의 마인드가 얘들아 포기하지만 마 이런 마인드예요. 2등급 그러니까 A, B, C, D 이 중에서 현저하게 2등급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장점은 정말 조금만 공부하면 2등급 찍고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면은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의고사 성적은 4등급 정도예요. 그리고 신갈은 보시다시피 A등급 아이들이 많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그쵸? 중학교에서 나 좀 하는 아이들이 뭐 한두 명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이면 수십 명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1등급 쟁탈전을 벌여요. 그래서 이쪽 상위권 아이들 층이 두터워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그냥 2등급이 돼요. 그런데 2등급의 커트라인과 커트라인, 2등급의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수학이 80점이면 2등급, 수학이 59점이어도 2등급. 그렇게 수학의 레인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가서 완벽하게 1등급을 찍을 자신이 있으면 신갈고도 좋지만 애매하면 가서 59점 수학자리랑 80점 수학자리랑 동급 2등급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서천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학교의 마인드가 약간 수능을 키우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일단 중간고사에서도 다른 학교와는 달리 국영수, 사회과학은 안 쳤어요. 국영수에 올인하고 그리고 2학년이 돼서도 기하라는 과목은 또 중간고사에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그리고 시험 내는 스타일도 여기는 안 했지만 보라고는 얘들아 교과서만 보자. 신갈고는 모의고사 기출까지는 해야지. 서천고는 알아서 공부해. 공부는 너 알아서 하는 거야. 딱히 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서천 다니는 아이들은 국영수 위주로 모든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공부의 모든 기준은 모의고사 기출이죠. 세 학교 다 킬러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을 베이스로 내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선택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저희 잘 키워내고 있는 대치수학 2기 아이들이 잘 해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대치수학 창립 멤버. 저희 이렇게 만들어지는 3년 됐죠, 우리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구몬 수학만 하다가 처음으로 수학학원을 다닌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등의 기초를 잘 잡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2등급 정도의 수준이고 서천고를 진학하여 지금 수학 점수 1등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중2 때 학원을 한번 이동을 해서 저희한테 왔어요. 이것도 선택이죠. 근데 이 친구는 중2, 중3 그냥 보라중 올백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없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넌 할 수 있어. 넌 서울대감이야 하면서 지금 보라고로 진학하여 올해 내신도 뭐 수학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영수 다 거의 100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수학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저희 대치수학 2기 현 고1반에 중3 막내가 같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중2 때부터 이제 저랑 공부를 하면서 공통수학을 한 학년 일찍 시작했어요. 저희도 걱정이 많았는데 아이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S반보다 더 높은 S 플러스 반에서 막내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잘 선택을 하여 이렇게 대치수학 2기들이 잘 크고 있는데 요새 제 고민이 뭐냐. 1학년은 어떻게든 제가 10% 안에 들게 만들 수 있는 해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대치수학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더 강한 학원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통수학 1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모든 고등학교가 그러듯이 고2로 올라가면 현저하게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져요. 지금 보라고만 보시다시피 보라고만 본다면 15% 정도가 A였고 적절하게 A, B, C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고2에 올라가는 순간 A는 5%밖에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느냐? 아니, 고2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예요. 그 수원, 수투, 대수, 미적으로 바뀌는 그 내용이 고2 들어가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대치수학 2기를 시작하면서 특강을 깔 때 그래도 나 욕심내서 대수까지 좀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대수를 깔아봤지만 아직까지 아이들이 대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도 아이들한테는 먹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대수까지 하면은 과부하가 올 거예요. 공통수학 1, 2 하는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통수학 1, 2, 1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뭘 하냐고. 2학년 가서 바로 이쪽으로 확 올리는데 그러면 1학년 동안 쌓아놓은 그런 1등급의 그런 성들이 점점 무너지면서 결국은 난 내신으로 대학 가는데 점점 하나 둘씩 포기해야 되는 대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수학 3기에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을 11월에 만나서 아이들이랑 12월부터 수업하기 전에 좀 일찍 만나고 싶다. 그래서 공통수학 1, 2를 좀 저랑 함께 시작을 해놓고 겨울방학에는 그래도 대수를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하는 게 이 대치수학 3기가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얘네들을 가르칠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아이들이 어려우면 피하더라고요. 어려우면 안 하고 싶고 안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한 게 아무것도 안 쌓이기 때문에 일단 쉽게 하자. 가르치기 쉽게 하자 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난이도를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64316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수업을 설계했는데 일단 6, 이 공통수학이라는 1, 2의 큰 아주 길고 지루한 이 수학을 6개의 시즌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완결되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통수학을 시작은 하는데 하다가 포기하는 애들 많지 않나요? 아니면 아직 시작을 안 했거나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끊어지는 지점이 있으면 완결. 끊어지는 지점이 있으면 완결. 그런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도 지루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6개의 시즌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한 3개의 반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은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의 시즌을 마치는 프리즘 S1반과 그리고 5월부터 시작을 해서 6개의 시즌은 아니지만 한 5개의 시즌을 맞추는 이제 프리즘 2반 그리고 프리즘 세 번째 반은 7월부터 시작해서 공수 1 정도만 3개의 시즌만 끝내는 이 세 번째 반 이렇게 3개의 반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구상을 하고 인사드리는 건 이제 5월 시즌부터겠죠. 그래서 5월 시즌부터 시작하는 반 친구들은 5월에 공수 1에 1단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신 기간 동안에는 이제 휴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 8월에 공수 1과 공수 1의 두 번째 단원과 세 번째 단원을 진행하면서 이제 공수 1은 마무리가 돼요. 근데 욕심이 좀 난다 그러면 7, 8월 사이에 방학 시즌을 통해서 공수 2 중에서도 조금 간단한 단원은 이렇게 특강으로 빼놓았어요. 그리고 공수 2의 첫 번째 단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까지 9월까지 보고 12월에 고등반으로 합류해서 브릿지부터 저희 이제 정규 과정을 밟아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짜놓았어요. 그리고 늦어도 그래도 7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공수원을 이제 한 번쯤은 볼 수 있으니까 아직 5월에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7월에 합류해도 공수원 정도는 한 번 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프리즘 반을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수 1, 2라는 아주 긴 과목을
단원별로 이렇게 3개씩 총 6개의 시즌으로 원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1단원은 조금 그래도 나는 아니까 2단원부터 합류하겠다 또는 3단원부터 합류하겠다, 그런 필요한 부분에 맞게 들어와서 4주 동안 공부를 하고 완결을 시킨 후 다음 단원 또는 원하는 단원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6시즌제로 분해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4주. 4는 4주마다 한 시즌이 끝나요. 그래서 조금 4주 동안 딱 하고 좀 아쉬운데? 이런 느낌이 들 때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너무 지루하지 않게 고등수학을 하려고 이렇게 4주 프로그램을 짜두었고, 주차별로는 이제 공통수학 1의 주요 단원 연습시키는 거, 이렇게 공통수학 3단원, 공통수학 2 3단원, 이런 식으로 6시즌 4주 프로그램으로 짜두었습니다. 자, 근데 뭐 다 좋아요. 공수 2를 하는 거, 공수 1을 하는 거는 뭐 공부를 한다는데 너무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예요. 뭐 누가 가르치는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수학에서는 자기가 직접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치나 이런 데 보면은 관람형 수업을 즐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강도 약간 그렇죠? 보면 너무 재밌어. 보면 다 할 것 같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쵸, 백종원이 하는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쉽주 해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재료는 다 있는데 뭐였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볼 때는 쉬운데 막상 직접 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레시피를 보고 일단 한 번은 해. 근데 레시피가 없어지면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2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또 그거 하려고 하면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 머리로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쵸? 아이들은 워낙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번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기억에 남아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을 정말 많은 방법으로 풀어보고 시험도 치고 반복도 하고 오답도 하고, 그걸 각인시킬 때까지 반복을 해야 자기 있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3시간 동안이든 2시간 동안이든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엄마 알 것 같아, 너무 쉬워, 이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손으로 직접 풀어보고 나 다 맞은 것 같은데 왜 틀린 거지? 라고 의문점도 가져보고, 이렇게 해야 진짜 실력으로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스텝이에요. 테스트가 있는데 어려운 테스트는 오히려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연산 테스트, 아이들이 손으로 빠르게 풀어주는 그런 연습. 그래서 누구도 이 연산 테스트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 매번 올 때마다 하는 연산 테스트가 80제가 있어요. 되게 많아 보이는데 막상 풀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단련이 되면 또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됩니다. 일단 연산에서 해방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들어오는 거지, 계산이 느린데 선생님 수업이 속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연산 테스트로 부담 없는 시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설명이 들어가겠죠. 근데 저의 장점이 설명을 정말 쉽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공부하면은 쉬운 걸 배운 것 같아. 어려운 걸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별로 안 어려운데요, 아이들이 착각을 할 정도로 정말 쉽게 가르쳐요. 별거 아니다 라는 게 수학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3번째 단계, 저희 고1이나 고2는 이미 이제 적응이 되어 있는 미션 클리어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파트에 주어진 문제들이 있겠죠. 그거를 아이들이 풀어내야 되는데,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거 틀릴 것 같은데 네가 맞았다고? 라고 의심할 정도로 아이들이 어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고, 이 문제는 얘네가 뭐 풀 수준인데 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자체 교재가 아이들이 정말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조금씩 심어있는 좀 특수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재, 센수학이나 RPM으로
문제를 풀 때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문제를 풉니다. 왜냐하면 센수학이나 RPM은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있어서 하다가 별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수학이 더 싫어지게 되고 모르는 게 쌓이면 언제 해결을 해, 그게. 하지만 아이들이 100문제 주어진 100문제를 거의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오는 성취감은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키워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수학에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수학이든 대수든 미적이든 아이들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선행을 빨리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 공통수학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수학이 싫어지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수학을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쉽게 별거 아니야. 중등이랑 별로 차이 없어.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쉽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욕심이야. 최상위반 가가지고 심한 문제 맨날 풀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차근차근히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도 됩니다. 그걸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께 절대 되지 않거든요.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기가 하나 둘씩 풀 수 있는 게 늘어나면서 그 문제를 스스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빨랐죠. 그래서 고등수학 시작이 좀 무겁지 않게, 좀 가벼우면서도 그리고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전에 대치수학 1기, 2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일찍이었으면 좋겠지만 5월부터 이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빠졌네요. 마지막 신유. 가격은 이렇게 책정했어요. 물론 교재비는 2만 원 정도 한 달에 책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잖아요. 고등수학 비싸고 또 과외 붙이려니 또 어떤 선생님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반에 들어가자니 또 레벨 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 인원도 또 어떤 친구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 새롭게 이렇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또 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설명을 쉽게 했구나. 또 그렇네요. 좀 질문거리를 남겨드렸어야 됐는데, 그쵸? 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